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확률과 통계의 해설을 맡은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험 보신 거 많은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험의 결과를 내가 잘 봤다 못 봤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현자의 어떤 생각, 현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 뭐해 이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먹고 도전한다면 정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두렵고 그리고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본 모습이 잘 안 나타나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많은 연습을 했지만 막상 이제 또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잘 봐야지 라고 한 게 혹시라도 실수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에 조금 미달하는 그런 결과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 떠나서 괜찮습니다. 이런 연습이 주어진 게 어딥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거 점검해 보면서 좀 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라는 계획을 갖는 시간, 오늘 여러분들 저녁 아니면 이후 시간에라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확률과 통계 해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먼저 경우의 수에서는 네모랑, 확률에서 네모랑 나왔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경우의 수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 뭘까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 확률에서는 6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의 어떤 문항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걸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정답률 무지 높은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그냥 6팩토리얼을 나열할 건데 같은 게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있다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60이라는 정답으로 간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게 거의 암산 수준으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적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6개의 문자가 나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가 들어가는 자리를 하나 찾아내겠다라면 6C1이잖아요. 그 6가지가 된 거죠. 그 나머지 5자리에 B가 들어갈 2자리를 찾겠다. 5C, 5C 10이니까 60 이렇게 계산한 친구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안에 조합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조금 이 문항보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사고의 어떤 과정을 묻는 문제가 등장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서 등장을 했죠.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순열이죠. 원순열. 원순열에 해당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EBS 교재 연계 문제에도 있고요. 그래서 1학년 2명이 있고요. 2학년 2명, 3학년 3명, 3학년이 좀 많죠? 7명이 앉을 건데 1학년끼리 이웃하고 2학년끼리 이웃한다? 그러니까 이웃한다, 묶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후배열. 딱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웃한다, 묶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리 바꿈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들을 빼고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배치를 해준다라고 후배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명이 한 명으로 보이겠죠. 묶어버리니까 이 2명도 한 명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한 명 한 명 3명이니까 5명을 원형으로 나열합니다. 원순열이라는 게 우리가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줘서 n-1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n이라는 거는 돌렸을 때 같은 것이 몇 번 나타나지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을 그냥 n-팩토리얼로 기억하지 마시고
직순열, 일렬로 나열한 n 팩토리얼을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버린다. 같아지는 모양의 개수로 나눠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명을 갖다가 서로 다른 5명을 원형으로 나열한다. 5팩토리얼을 5로 나눠주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나머지 자리에 지금 7자리인데 그림이 조금 잘못됐죠. 지금 세보면 4, 6, 8자리네. 그림이 잘못됐어요. 한 자리 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여기 앉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4팩토리얼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거 원 없을 때. 자, 그 상태에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고 얘 둘도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에다가 4를 곱해준 96까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정답률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원순열은 절대 어려운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순열의 문제가 평가원의 지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절대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는 거요. 우리가 목걸이 순열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이렇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갈 건데요. 제가 나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풀이 방법을 2가지인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우린 그래도 가영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겠다. 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A, B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든다. A의 6가지, B의 6가지. 아,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라는 걸 알겠죠. 그때 얘가 이거나 이거일 확률을 구해라. 이 내용이 뭐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확률의 덧셈 정리. 아니면 뭐 수학적 확률로도 볼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수학적 확률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학적 확률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수학적 확률로.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따져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1이다. 이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나요? 이거 좌표 평면에 이렇게 그려준다.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B축이라고 얘기하면 이 절편들을 찍어보는 거예요. 절편. 그럼 1,0, 0,1,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선분 위에 있는 점이 얘들이죠. 예. 그럼 여기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편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보시면 결국 이 도형을 A축으로 산 만큼 B축으로 산 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좌표 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해서 좌표 평면을 만들어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쪽으로도 1, 2, 3, 4, 그 다음 5, 6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0,0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3만큼 요 점이죠. 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 위로 2개, 옆으로 2개, 아래로 2개, 오른쪽으로 2개 그리고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직선으로 얘는 중심이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이 뭐냐면 어쨌든 자연수 우리가 1,1부터 시작해서 6,6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점들이다 이거죠. 격자점. 요런 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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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3. 13 넣어보세요. 만족하죠. 2,2와 2,4. 3,1과 3,5. 4,2와 4,4. 5,3. 이런 점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점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이쪽 거를 보면 A와 B가 같은 거는 1,1, 2,2, 3,3, 4,4 이렇게 하거든요. 1,1, 2,2, 3,3, 4,4, 5,5, 6,6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잖아요. 그 이것 또는 이거가 이게 몇 가지가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얘가 몇 가지예요? 6가지가 있었고, 공통적인 게 2개 있었으니까 빼주게 되겠죠. 전체 얼마? 36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36분의 12 얼마? 3분의 1이라는 이런 확률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된 이 개수, 요 식이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카운터에서 이렇게 나오셨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할 건데 얘가 당연히 절대값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2면 얘가 0이 되는 거겠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3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A는 3. 2 나오는 건 B가 얼마거나 5거나 또는 얼마? 2가 나오려면 얘가 2가 나오려면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려면 얼마입니까? A가 4거나 또는 2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2 또는 4가 되겠죠. 2가 나오는 A는 1 또는 5가 되겠죠. B는 3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여기에서 셋, 넷, 다, 일곱, 8가지가 나왔던 거죠. 8가지. 그 다음에 A하고 B가 같은 건 6가지죠. 그 중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이 중에 같은 거는 뭐예요? 이것 아닙니까? 같아지는 게. 그러니까 2, 2로 같든 4, 4로 같다. 그 2가지가 여기 있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그림으로 봐도 그냥 사건의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딱 나와버린다 이거죠. 이런 과정 안 거치고 그냥 바로 12개, 3분의 1 이런 확률로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13번 문제 수학적 확률로 보겠습니다. 확률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가 저는 오늘 이 해설 강의가 끝나고 바로 이제 생방송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생방송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문제를 이 문제로 잡았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법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생방송 때 큰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방송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그 풀이와 상당히 흡사한 풀이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7장의 카드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 얘를 갖다가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7팩토리알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자,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7팩토리알이다. 7팩토리알. 임의로 나열했어요.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질 거니까 이거 역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에 속하는 거죠. 수학적 확률. 아니면 이제 덧셈 정리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4가 적혀 있는 카드 바로 양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와야 된대요. 4가 만약에 여기 카드가 있다면 이 양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와야 된답니다. 4보다 큰 수. 자, 그 다음에 5라는 카드가 있다면 양 옆에 반드시 작은 수가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작은 수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운트할 거예요. 카운트할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건데 일단 4가 와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트를 지금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운트를 해볼 건데 자, 4보다 큰 수인데 5는 좀 띄고 생각을 해봐. 5를
별개로 취급을 해보자고요. 5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4가 여기 왔고 5는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남는 게 6, 7이니까 6과 7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6과 7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두 가지. 6, 7 아니면 7, 6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죠. 두 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얘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를 볼 거예요. 이런 걸 볼 거라고요. 그 다음에 5 옆에는 작은 수가 온다는데 4는 여기 있으니까 4를 생각하지 말라고. 4를 생각하지 말고 5도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면 작은 수 1, 2, 3 중에 두 개가 와야 되는 거죠. 그 1, 2, 3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라는 게 3P2가 되는 거 아닙니까? 3P2. 아니면 두 개를 선택해 3C2 그 다음에 곱하기 2팩토리얼 이래도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 순서가 정해졌고 하나의 덩어리 순서가 정해졌다면 뭔가 숫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왜? 숫자는 총 7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나열한다라고 하면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3팩토리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얘가 2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72가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4보다 큰 수에 여기에 만약에 5가 온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4 이쪽이나 이쪽에 5가 존재하는 거야. 5가. 그러면 4 옆에는 5가 있죠. 큰 수가 있죠. 5 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4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를 기준으로. 4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5가 이쪽에 올 거냐 이쪽에 올 거냐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야. 두 가지가 있겠죠. 네, 그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갑니다. 여기가 5라고 쳐. 5라고 쳐. 그러면 여기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하고 5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5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되는데 작은 수 왔죠? 이쪽도 작은 수 와야 되잖아. 그러면 몇 개? 3C1이 있겠네요. 3개 중에 1개. 1, 2, 3 중에 하나 뽑아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4에서는 4보다 큰 수인데 5 없으니까 여기는 2C1이 되겠죠. 2C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긴 또 뭔가 하나 더 큰 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4개가 만약에 결정된 수였다라고 하면 가조건, 나조건을 다 지킨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 여기가 다른 뭔가가 3개가 더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걔를 나열할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가 6이 12 곱하기 24를 할 거네요. 그러면 이 24가 12 곱하기 2잖아요. 우리 12의 제곱은 잘 알거든요. 144. 거기에 2배니까 288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게 다른 수들이거든요. 얘하고 얘가 어떻게 나열되든지 간에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다 이거죠. 조인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일단 얘랑 얘를 더할 거니까 360까지가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는 7팩토리얼. 그럼 이 7팩토리얼도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 여기 360이 되겠죠? 5팩토리얼 120이니까 약분해버리면 여기가 3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얘로 나눠버릴 거잖아요. 2가 되니까 14분의 1이라는 이런 확률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죠. 요건 조금 어려웠어요. 앞에 거보다는 뭐 정답률 우리 친구들 정답률로 생각을 한다면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명이나 6명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요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수능 특강의 레벨 2였거든요. 우리 레벨 2 가지고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17번 문제가 이러하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집합 A에서 집합 B, A에서 B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있고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버리면 이거 역시 지금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가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함수의 개수를 따져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1, 2, 3, 4에서 여기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의 4제곱, 중복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81가지가 있습니다. 81가지. 전체가 81가지. 그 중에 이제 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건. F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치역이 B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치역이 B가 되는 경우. 그러면 저는 먼저 치역이 첫 번째 치역이 B인 경우, 다시 말해서 치역이 3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치역이 3개인 경우. 그럼 여기 1, 2, 3, 4에서 여기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 중에 치역이 3개인 거의 개수를 따지겠죠.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3의 4제곱개 함수의 개수에서 저는 빼겠습니다. 치역이 2개인 걸 빼고 치역이 1개인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 치역이 2개라는 거는 1, 2가 되든 1, 3이 되든 2, 3이 될 거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2를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치역이 2개인 거는 얘가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2의 4제곱에서 전부 1로 간 거와 전부 2로 간 건 치역이 1가지인 거죠. 1개인 거죠. 그래서 그 2가지는 빼줍니다. 이게 치역이 2개인 거의 개수예요. 치역이 2개인 거의 개수. 마이너스 치역이 1개인 거는 전부 1로 간 거, 전부 2로 간 거, 전부 3으로 간 걸 빼줍니다. 3가지를 빼주게 돼 있는 거죠. 3가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계산해보시면 81에서 얘가 16에서 2 빼면 14가 될 거고요. 14에다 3을 곱해주니까 4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죠. 그럼 45를 빼주는 겁니다. 45. 그러면 36가지가 나오겠네요. 얘가 36가지. 치역 3개인 건 36가지입니다. 그러면 사건의 개수에 36개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네, 당연히 맞죠. 치역 3개짜리는 무조건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역이 B잖아. 치역이 3개라는 거는 치역이 1, 2, 3, 치역이 B란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치역 3개짜리는 했으니까 이제 치역 2개짜리, 치역 하나짜리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겠다 이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얘를 만족하는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치역 3개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생각할 거냐면 치역이 2개인 거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치역이 2개. 2개이면서 쟤를 만족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4가 있어. 여기에 1, 2, 3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가는 게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F1이. 그럼 F1이 2로 간 경우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이 있는데 1이 3으로 간 경우가 있겠죠. 제가 치역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2개. 그래서 치역이 2개. 얘는 하나는 결정된 거라고요 벌써. 그러면 얘나 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래서 1을 선택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1은 1로 간 거예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3도 몇 가지? 2가지. 4도 몇 가지? 2가지가 있어. 이 각각에 대해서 2의 세제곱까지가 있는데 저는 치역이 2개라고 그랬지. 근데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버리면 치역이 1개죠. 그 1가지는 빼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14가지가 나옵니다. 14가지. 자,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이것도. 여러분, 여기 하나 됐어. 치역이 2개인 거 찾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줘야 되는 거고, 얘를 골랐다. 뭐 2를 골랐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아, 2의 세제곱에서. 전부 3으로 간 거를 그 1가지를 빼줘버리면 치역이 하나밖에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치역이 2개인 걸 찾으려니까. 그래서 얘도 14가지. 치역이 2개인 거는 몇 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치역이 2개인 거는 28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28가지. 요번에는 이제 치역이 1개인 거 남은 거 아닙니까? 예, 1, 2, 3, 4. 예, 여기 1, 2, 3. 이렇게 있는데 생각해봐. F1은 일단 앞에 조건은 만족해야 되는데도 얘가 2로 갈 거야. 근데 치역이 1개래. 3번. 치역이 1개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얘 하나 벌써 치역의 원소가 됐으니까 전부 2로 가줘야 되는 1가지가 나오는 거죠. 1가지. 이것만 있습니까? 1, 2, 3, 4가 있었을 때 1, 2, 3으로 가는데 예, F1이 3으로 갔어. 그럼 얘가 벌써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된 거잖아. 그럼 전부 3으로 가는 여기서도 1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치역이 1개인 거는 2개가 되는 거죠. 2개. 2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81분의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고 이걸 더해버리면 끝나죠. 치역 1개이면서 만족하는 거, 치역 2개이면서 만족하는 거, 치역 3개인 거 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면 64에 66이네요. 66. 그래서 3으로 나눠줄 거니까 27분의 22. 그래서 이런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조금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세분화된 분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1이 2로 갔을 때 1이 2로 갔으니까 만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함수의 개수를 따져. 즉 이거야.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거야. 다른 방법.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1, 2, 3인데 1이 2로 갔어. 예. 그리고 나머지 함수 얘네들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잖아. 요 조건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 2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27가지가 나오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 2, 3, 4가 있고 여기 1, 2, 3이 있어가지고 1이 3으로 갔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27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치역이 3개인 거를 이거에 간 게 아닌 상황에서 치역이 3개인 거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 이게 아니면서 이게 어디 2나 3으로 간 게 아닌 상황에서 치역의 개수가 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치역이 3개인 거는 중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치역이 3개인 거의 개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들을 또 빼주는 거죠. 전체 개수에서. 치역 3개인 거의 개수 36개가 있었잖아요. 치역 개수 36개에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빼준다고요. 그 동시에 만족하는 게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12가지. 네. 그렇게 카운트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던지요. 그런데 조금 자세한 분류가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번 역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예. 자, 22번은 이항 정리 관련된 문제죠. 간단한 유형을 다루게 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4번 중에 얘나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4번을. 근데 x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2번 선택하고 얘도 2번 선택이죠. 그래서 4c2의 1의 제곱, 2x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개수들을 비교해 본다면 6 곱하기 1
곱하기 4가 바로 x제곱의 개수라서 얼마가 되죠? 24가 정답이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정답률이라면 이건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답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관식이지만.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두 문제 모두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 좀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하죠. 자, 27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이제 공통적인 문항인데, 그러니까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 4개가 있고요. 1, 2, 3, 4 이게 흰 공입니다. 3, 4, 5, 6이 적혀 있는 검은 공 4개 들어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겁니다. 아,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다. 근데 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4개를 꺼내면 무조건 같은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6을 뽑았어. 같은 수 없잖아. 그런데 어떠할 때만 보라 이거야? 같은 수가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만을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삼아라 이 얘기예요. 그때 검은 공이 2개는 얼마만큼 비율을 가지고 있니?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죠.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표로 된 건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 표, 더샵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분에 뭐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렇게 확률로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수를 구할 거예요. 이 수를 구해낼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거기에다가 플러스 검은 공이 2개여야 된다 이거야.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카운트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우의 수 8개에서 4개를 꺼내는 거니까 8C4, 얘를 8C4로 나눠버리면 전형적인 이 조건부 확률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요게 A 사건, A이면서 B인 사건. 이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 이거 아닙니까? B 기분 A. 이걸 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모양이 됐던 거잖아요. 자,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거는 1은 안 돼, 2도 안 돼, 3이 같을 수 있고 4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이 같았다라고 합시다. 흰 3이 있고 검은색 3이 있었던 거야. 이게 같은 게 있어. 4개 중에 이 2개는 벌써 뽑힌 겁니다. 4개 중에 2개는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 흰 3과 검은 3이 뽑혀 있으니까 흰 3, 검은 3이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꺼내버리면 되잖아. 15가지가 나오겠네. 15가지. 그 다음에 흰 4와 검은색 4를 갖다가 일단 2개를 뽑아놨어요. 4개 중에.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나머지 역시 6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같은 것이 있는 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게 4개의 공이 이렇게도 뽑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거나 이 안과 얘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한 가지씩이 있으니까 요 분모에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에다가 15를 더해서 1을 빼준 29가지가 나오는 거죠. 29가지. 그런데 그 중에 검은 공이 2개여야 된다 이거죠. 이 15가지 안에 검은 공이 2개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검은 공 하나가 있었어. 그럼 검은 공 중에 하나를 더 뽑아 와야 되잖아.
아니 검은 공, 흰 공 모두 4개씩이니까 하나하나씩 뽑혔어요. 그럼 검은 공 3개 남았는데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의 숫자가 더 뽑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흰 공 중에서도 하나 뽑아 나오면 9가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검은 공이 하나 있고 흰 공이 하나 있으니까 원래 4산 나왔어. 그럼 검은 공에서만 하나를 뽑아내고 또 흰 공에서만 하나를 뽑아내면 이게 되는 거죠. 9가지. 가능합니까? 그 다음 얘도 보세요. 얘는 검은 공 2개, 요 한 가지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뽑는 건데 검은 거에서 하나 뽑아오는데 B4를 뽑고 흰 거에서 하나를 뽑아올 건데 4라는 공을 뽑아왔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다고요. 근데 여기 있어. 근데 검은 공 하나 뽑아올 때 3이라는 공을 검은 3을 뽑아오고 흰 3을 뽑아오면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9가지 안에. 거기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건의 수는 요 분자에 들어가는 수는 9에다가 9를 더하고 1을 빼준 17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9분의 17. 바로 이게 확률이 되는 거고 이 2개를 더하랬잖아요. 이 소수니까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겠죠. 그래서 4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였다라는 점. 요번에는 사실 이렇게 경우의 수, 뭐 확률이라는 게 그렇죠. 수학적 확률, 덧셈 정리 뭐 이런 것도 사건의 수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아무래도 경우의 수 카운트의 문제가 좀 많지 않았나. 또 어떤 친구는 이제 확률로 계산한다라고 그러죠. 이거 확률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8시4로 나눠주고 얘를 갖다가 8시4로 나눠주면 이게 확률입니다. PA, 이게 PA,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8시4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만 카운트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 문과 학생들 그 수학 가형, 나형 해설에서는 이걸 확률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과생들이라면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로만 카운트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확률과 통계를 보면 요번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은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곱셈 정리 안 보였죠, 지금. 나 여사건의 확률 안 보였습니다. 근데 수학 나형에는 여사건 확률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사건의 확률. 그리고 앞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 보면 원순열 문제 있었죠. 중복순열은 함수의 개수 카운트할 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었죠. 중복조합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중복조합. 29번 문제가 바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죠. 이것도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패턴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빠르게 푸시기만 한다면 산수만 잘하면 맞추는 문제죠. 이게 중복조합 문제예요. 중복조합입니다. 조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당연히 음화정이죠. 음화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검은색 하나, 파란색 4개, 빨간색 4개가 있습니다. 5자루를 선택할 거예요. 그거를 2명의 학생에게 줄 거야. A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과 이 학생한테 나눠주겠다 이거야. 같은 색 볼펜끼리는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볼펜 한 자루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말들이 중복조합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1번의 케이스는 검은색 공을 얘네들한테 줘버리자라는 얘기야. 먼저. 검은색 공을 갖다 첫 번째 경우가 검은색 볼펜을 한 개 일단 주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9자루 중에 5자루를 선택해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자루 중에 검은색 볼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심플하잖아요. 검은색 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겠다고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이 집합은 심주석과 심주석이 아닌 사람들이라고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A와 A가 아닌 사람들이라고요. 볼펜을 갖든지 안 갖든지죠. 예. 그럼 볼펜 한 자루를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검은색 볼펜 한 개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5자루를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파란색 볼펜을 4개를 선택하고 빨간색을 0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파란 거를 3개 선택했다면 빨간 거를 하나 선택해서 나눠주겠다 이거지. 그럼 5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파둘, 빨둘. 그 다음에 파 하나, 네, 빨강 셋. 그 다음에 파를 주지 말고 빨강 넷. 이렇게 배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거 배분해 준 다음에 이 방법의 수에다가 얘를 나눠주는 방법,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를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얘를 갖다가 얘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A가 가져간 개수, 파란색의 개수를 A, 여기에 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파란 공을 나눠줄 건데 얘가 가져간 파란 공의 개수를 A, 얘가 가져간 파란 공의 개수를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 X 플러스 Y가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가져도 된다며.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바로 EH4가 돼버리죠. 그래서 OC4가 되니까 5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파란 거 3개부터 나열해봐. 그럼 얘가 3인 거예요. 그럼 EH3에다가 빨간 거 하나를 나눠줘야 되잖아.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2가지. 그럼 4C3에 곱하기 2니까 8가지가 나온다고요. 8가지. 그 다음 이 경우 봅시다. 예. 그럼 얘가 2인 거잖아, 이제. 그럼 얼마야? EH2 곱하기 EH2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얘는 3C2니까 3 곱하기 3 얼마? 9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이 경우는 뭐야? 아, 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8가지. 이 경우는 뭐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5가지. 그래서 검은색 하나를 나눠주는 방법은 5, 8, 9, 8, 5 이걸 더하는 거예요. 10, 26, 35 35가지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이 있는 거죠. 얘가 가져간 경우, 얘가 가져간 경우. 그래서 70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70가지가. 자, 두 번째 경우는 검은색 볼펜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나눠줄 생각이 없어, 난. 검은색은 안 써. 파란색이나 빨간색만 주겠다 이거지. 그럼 파란색, 빨간색을 5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4개를 선택했다면 빨간색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 파란색 3개라면 빨간색 2개가 되겠죠. 파란색 2개라면 빨간색 3개가 되겠죠. 파란색 1개라면 빨간색 4개가 되겠죠. 신난다고 파란색 역 빨간색 5 이런 거 없다고요. 딱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밖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 주는 거죠. 먼저 얘를 볼까요? 예. 그럼 파란색 4개, 얘가 가져가는 걸 X, Y개 더한 게 4개다. EH4 했잖아요. 5, 5가지 곱하기 빨간색을 주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10가지. 예. 얘는 얼마예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나요? 제가 그거 얘기한 겁니다. 누가 이런 거 모르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 속도. 빨리 달려. 그러면 EH3 곱하기 EH2가 될 거니까 4C3, 4 곱하기 3C2가 될 거니까 3. 그래서 12가지. 그러면 얘가 대칭이고 대칭이니까 결국 이거의 2배. 그래서 22의 2배가 될 거니까 44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합쳐준 114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별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중복조합 문제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기존의 문제와 달랐던 거는 검은색 볼펜을 주고 시작할래, 빼고 시작할래, 이겁니다. 아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고, 검은색 하나를 줬다라고 하면 아니 5자루 줄 건데 검은색 벌써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자루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 각각 분류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이거는 얘를 안 줄 거니까 5개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고, 그 케이스만 딱 나눠주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높았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오답률이 4번째는 될 거예요. 넘버 5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예전의 문제하고 지금의 문제가, 옛날에는 가형의 29번이라는 문제는 기하의 영역이었어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확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확통. 작년까지 확통의 문제는요, 29번 자리에 간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연합에는 있었어요. 전국연합에는. 확통이 작년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도 가형 학생들이 확통 공부하고 있으면 확통 공부할 시간에 미적분 공부해서 더 많은 문제를 맞춰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왜? 29번 자리에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확통 문제가 들어가고 있으니 조금 변별, 그렇다고 아주 극심한 문제를 연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거니 너무 우습게만 보지 말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그런 연습은 해줘야 된다라는 요번 6월 모평의 메시지를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신다면 요번 6월 모의평가는 충분한 소득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계획 잡을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미적분이라는 거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것들 유형적으로 챙기시면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도록 한번 꼭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점수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가형 확률과 통계 해설 심수석이었습니다.